오늘도 제가 두 편을 연속으로 봤습니다. 국가 부도의 날하고요, 성난황소, 이렇게 두 편을 봤습니다. 국가 부도의 날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개봉 전부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난황소 봤었는데, 성난황소는 요 다음에 제가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영상에서는 국가 부도의 날에 관련돼서 5가지 정도 키워드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아마 마지막 5번째 키워드는 스포일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5번째는 제가 잘라서 올리거나, 아니면 이 뒤에 스포일러니까 보지 마시라고 하면서 편집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국가 부도의 날부터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뭐냐면요, 저는 국가 부도의 날을 되게 벼르고 있었어요. 깔라고. 이 잘못 만들었으면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이러면서 보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저도 뭐 그걸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진 않았지만 저희 집안에도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IMF 때문에 집안에 그 문제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 돈을 보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냉정하게 영화를 만들어야 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혹은 이걸 잘못 얘기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저도 어렸을 적에 학교에서 IMF에 관련돼서 배웠어요. 막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게 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막 국사 선생님, 국어 선생님, 하다못해 수학 선생님도 들어와가지고서는 정신 박자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볼 때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되고요. 저 역시도 그래서 조심해서 보려고 그래서, 혹시라도 영화를 잘못 만들었으면 제가 깔라고 엄청 뭐라 그러려고 제가 그렇게 바라봤는데, 이게 전조가 있었어요. 제가 까고 싶었던 전조가 뭐냐면요, 아직 영화가 개봉을 안 했는데 영화를 좀 하는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들이 거의 전부 다 국가 부도의 날에 관련돼서 영상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화가 났냐면, 뭐 저를 뺐다고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저 별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유튜버들한테 뭘 뿌렸나?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시사회를 하고서는 뭘 했나?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상당히 열받는데? 영화가 나오기도 전에 이렇게 설레발을 쳐? 왜? 야,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마블도 이 정도까지는 안 하는데? 뭔데? 도대체 뭐길래? 그래? 자신 있어? 유튜브 보면은 다 각자 개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자신 있어? 그래? 그럼 한번 봐보자. 제대로 못 만났으면 내가 엄청나게 뭐라 그럴 거야. 실제로 이 키워드 중에는 뭐라 그럴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그분들이 그렇게 만들만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보고서 느낀 점은 뭐냐면요,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이 영화를 많은 사람이 보게 하고 싶어서 정말 마케팅에 노력을 많이 했구나를 느꼈어요. 이게 뭐 팩트도 있고 픽션도 있고 좀 섞여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팩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많이 봐서 개몽을 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영화는 지금 우리나라도 법을 위험하잖아요. 지금 법을 잡으려고, 연착륙시키려고 엄청나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 사람들을 개몽시켜야 된다라는 그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에 있었던 그 나쁜 일에 대해서 고발을 한 거죠. 그 고발을 했을 때 이 국민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자꾸 어디가 좋다고 하면 우르르 가고, 어디가 좋다고 하면 우르르 가니까 속지 마라. 제가 예전에 항상 말씀드렸죠. 기사라는 사람이 저널리스트가 없이 사람들이 이슈가 터지면 그거와 비슷한 이슈를 만듦으로써 클릭질을 유도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속지 말라고 이 영화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게다가 정부 정책, 정부 부처에서 얘기하는 것 역시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이 영화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튜버들을 전부 다 불렀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시사회를 할 때.
언론 시사회나 뭐 그런 거 할 때 다 불러가지고 보게 하고 뭐 돈을 줬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걸 홍보하도록 유도한 것 같아요. 돈을 줬어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의 의지가 그 정도이라는 게 영화를 보고 느껴졌어요. 한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좋다 얘기하지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야.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정신 바짝 차리고 가계부채 줄이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지. 그러려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 영화를 좀 보고 너희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우리 계몽하자. 우리 제발 좀 정신 차리자. 우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냉정하게 보자. 이거를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지 관객들이 이것 좀 봤으면 좋겠나 봐요. 왜냐면은 막 정부 정책 얘기 나오고 경제 얘기 나오고 머리가 아프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발 좀 봐줘. 저는 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가서 보세요. 웬만하면 가서 보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난왕소 보면서 뭐 성난왕소가 훨씬 더 그 자리가 많이 비어져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성난왕소보다 만약 두 편 중 한 편을 받는다면은 성난왕소 보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국가 부도의 날을 보세요.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그 얼마 안 지났어요. 20년밖에 안 됐어요. 국가가 그게 그렇게 완전히 망해가지고 IMF에 넘어갔던 게 20년밖에 안 됐다고요. 얼마 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서는 계몽을 해야 돼요. 이건 제가 저 500명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사주 받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주를 해줄 사람도 없어요. 가가지고 문화가 있는 날에 싸게 보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유튜버들 역시도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그런 영상들을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저와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봐요. 이 사람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 이건 진짜 만들어서 사람들이 봐야 되겠다 라는 걸요. 그래서 이 키워드 첫 번째, 영화 만든 이 제작사, 감독, 그리고 이 배우들은 국민들이 한 명이라도 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첫 번째 키워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요, 밥그릇이라는 거예요. 밥그릇. 우리 흔히 말해서 밥그릇을 지킨다고 그러죠. 내 밥그릇을 챙긴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먹을 걸 챙기는 거예요. 이 서민을 대변하는 그 갑수라는 인물이 있어요. 허준호 씨가 연기한 갑수라는 게 있는데 이분이 밥그릇을 만들어요. 이 밥그릇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밥그릇이 엎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뭐가 잘못되면 밥그릇이 엎어졌다, 밥그릇을 엎는다, 상을 뒤엎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즉 밥그릇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는 결국 이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밥그릇이 엎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이 밥그릇을 쓴 겁니다. 근데 밥그릇은 뭐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거. 즉 사람들이 밥을 못 먹는 시대가 왔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밥그릇조차 만들어지지 못하는 시대가 왔다. 즉 밥을 담을 수 있는 밥그릇조차 없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밥을 못 먹는 거죠. 그래서 이 밥그릇이라는 소품이 첫 번째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이 밥그릇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여요. 그거는 정부 부처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민들일 수도 있고요. 왜냐면은 내가 돈을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돈을 지키려고 그러고 돈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와 같은 형태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밥그릇을, 국가의 밥그릇을 봤을 때도 국가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밥그릇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즉 개인의 밥그릇부터 국가의 밥그릇까지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엎어진 밥그릇을 어떻게 해서든 다시 일으켜서 사람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나의 밥그릇을 챙기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서민들이 보여주는 밥그릇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이 밥그릇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스포일러라서 이거는 제가 다섯 번째 키워드에서 말씀드릴게요. 갑수에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BGM이에요. 처음에 나오는 BGM은 경쾌합니다. 하지만 부도 사태가 일어난다고 예견되면서부터는 밝은 BGM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다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저만 들을 수 있는 거, 이 뭐냐면요, 제가 두 번째 곡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첫 번째 곡은 디오시아 춤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고 호황이라고 그러니까 DOC가 춤을 추는 것처럼 춤을 추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광곳에서 춤을 추듯이. 그리고 뽕짝을 들으면서 기분 좋아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기분 좋았는데 나중에 BGM이 깔리면서 이렇게 뭐 안 좋은 상황으로 변했고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점점 위기가 나타나고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음악들이 뭐가 나왔고는 이거는 그 정도만 하면 좀 잘하는 분이에요. 칭찬드립니다. 이러면 또 반대 엄청 늘리겠죠. 근데 이걸 아셔야 돼. 이건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3S 정책 아시나요? 그 29만 원밖에 없는 그분이 3S 정책을 만들었죠. 자, 3S 정책이 뭐냐? 3S 정책이 섹스, 스크린, 그리고 스포츠입니다. 자, 우리가 그 스크린은 우리가 지금 가서 스크린 보고 있잖아요. 이걸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희한하게 자꾸 프로야구를 줌해줘요. 갑수 역시도 프로야구를 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 계약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면서 미도파하고 이렇게 연결이 될 때 그때 역시도 프로야구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프로야구라는 거는 3S 정책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겁니다. 대중적으로 가장 뭐라고 해야 되죠? 가장 많은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정책 중에 프로야구. 그 3S 정책의 산물이잖아요. 섹스 같은 경우에야 사창가로 들어가니까 이거는 불법이고요.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감독이 그것 만드는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뭘 가져왔다? 연예계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뭐다? 노래, 뽕짝과 그 다음에 댄스곡, 대중가요를 가지고 온 거죠. 즉 대중가요, 너희가 지금 스크린에서 보고 있는 대중가요, 거기에다가 스포츠라는 것. 자, 3S 정책 너네 예전에 당했잖아. 너 또 당한 거라니까, 바보처럼. 속지 말라고. 정부가 하는 말에 속지마, 기자가 하는 말에 속지마. 너가 냉정하게 봐야 돼. 이 얘기를 영화 속에서 보여주려고 하려고 처음에 뽕짝을 나오고 그 다음에 프로야구를 자꾸 줌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다들 무슨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그러는데, 잠깐만 딸라딸라 조금 쓰면 할게요. 진짜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게 뭐냐면은, 영화는 곧 죽어도요, 필름을 낭비하지 않아요. 제가 예를 갖다 이렇게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몬스터를. 그럼 제가 이 몬스터를 왜 보여주겠어요? 제가 광고 받았거나 아니면 이따 먹으려고 보여주는 거 아닐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카메라에 보여주면 뭐겠어요? 광고죠. 그걸 왜 계속 오랫동안 노출을 시키겠어요? 물론 저 카카오 프렌드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걸어놓은 거지만, 저도 왜 걸어놨어요? 이뻐 보이라고 걸어놓은 거죠. 그 줌을 왜 해주냐고요, 도대체. 영화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데, IMF 얘기하는데 왜 프로야구를 보여주겠어요? 당연히 그거죠. 3S 정책을 기억하라고. 근데 3S 정책까지 넘어갈 순 없잖아요. 왜냐면 1999년인데 그 50 때 있었던 얘기를 어떻게 끌고 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센스 있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3S 정책, 그 다음에 IMF, 그 다음에 국가 경제 위기가 계속 오는 거에 대해서 지켜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즉 영화 속의 과거, 현재, 미래예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과거, 현재죠. 그와 같은 형태로 이 영화가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3S 정책을 떠올리려고 하는 단편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형태에서 그들이 뭘 보여줬나요? 대기업 위주의 성장, 그리고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매국노죠, 매국노. 국가가 망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비를 피할 수 있는 곳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비 맞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죠. 결국 정부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흘러간다 라는 걸 이 영화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그 사실이니까 말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금모기 정책도 어떻게 됐습니까? 다 기업들 부채에서 해주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이 영화는 그런 걸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윤정학이 그 대사를 하는 거예요. 난 너희들한테 속지 않는다고. 난 속지 않아.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과거에 니네가 나 속였지 이번에 난 안 속아. 난 속지 않아.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 김혜수 씨가 연기했던 한시연 역시도 그 대사를 남깁니다. 속지 말라고. 속지 마세요. 그렇게. 이게 바로 첫 번째 3S 정책, 그 뽕짝, 그리고 스크린, 그리고 프로야구를 보여주는 것과 그 이후에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걸 관통하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누구의 기준으로 해서? 영화의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게 바로 국가부도의 날입니다. 이게 약간 스포일러가 있어가지고 죄송하긴 한데 뭐 이 정도까지는 스포일러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뭔지도 모르시죠, 스포일러가. 그러면 다행이고요. 하지만 뭐 영화 구조니까 이건 구조에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스포일러라고 이렇게 느끼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5번째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키포인트 4번째는 뭐냐면요. 지금부터 깔게요.